안녕하십니까. 전에부터 얘기하던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재밌다 하면 일단 편을 두고 뭐 응원을 하거나 뭐 안타까움 하면 편을 두고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래서 조금은 좌파 계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좌파 쪽이고, 솔직히 제가 좌파 민주당을 응원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제 월급이 많이 올라가요. 솔직하게. 민주당 집권했을 때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연봉제나 그 적어도 급여가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왜 어쨌든 그쪽에 한나라당이나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집권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제 월급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의 선정 같은 게 저한테는 혜택이 좀 있죠. 전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선정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 나눠주는 걸 많이 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하는 게 제 입에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그게 솔직히 저의 감정이에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구에, 제가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나이 뭐 엄청나게 좋아하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좋아하는 거 쉬 웃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분 안 좋으세요 하니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민주당을 지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 얘기는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월급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거,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개인 감정이죠.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해서 진짜 나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와 국가 이런 거는 이념 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개인 그리고 소득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 그냥 개인의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이익 중심의 사고방식은 바로 중도에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나 좌파 거기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중도 쪽에 있는 사람은 뭐 호불호는 있어요.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입에 먹을 걸 주나 안 주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중도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 어떻게 보면 선거가 이제 보이기 중도 측에 어떻게 작동할 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도 측을 도덕적인 잣대로 보지 마세요. 중도 측을 도덕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이념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이념적인 잣대나 그런 거 보면은 중도 측이 아니고 좌파 우파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도 측은 어디까지 내 입에 무엇을 먹여 주느냐, 이런 사람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서민 중심의 뭐 실생활 위주의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정책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경제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실제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사회가 복잡하고 많이 고도화 발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한 가지 정책을 딱 한다고 해서 사회가 많이 바뀌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념적 실제 상황에서 관리적인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중도 시험 정책이라는 거는 매니지먼트, 즉 관리적인 측면에 가야지, 뭔가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리더적 측면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명확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야 되냐, 그 과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이 납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념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특이 사항으로 벗어나서 생각하면은 그땐 그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2024년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뭐 지금 이제 시험적이던 경제 정책이든 뭔가 실생활에 있는 게 뭔가 딱 있냐 이걸 봐야죠.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자체가 긴축 재정입니다. 돈을 적게 써서 어쨌든 그걸 돈을 적게 쓰면서 그걸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전체적인 사회의 뭔가 활성화를 시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장 주도죠. 시장 주도의 그거 문제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까지 시장 주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시장 주도로 이루어진 경제 정책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외국과의 이제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살던 나라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쪽에서 하더라도 이제 엄청나게 이게 관리 측면에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긴축 재정을 한다는 건 그런 비용 그 정부의 수익을 적게 한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세금을 줄인다는 건 정부의 수익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수익이 적은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반 사항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정부에서 뭐 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에서 수익이 주어가지고 그 수익이 준 만큼 여러 가지로 타이트하게 조금 그러니까 벨트를 찌매야 되는데 찌매는 사람들이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물론 이게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떼어치우고 어디까지 지금은 그거는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조잡해야 된다. 뭐 빚을 갚아야 된다. 이거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 돼요. 그거는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정부가 재정 수익을 줄여서 꼭 일을 하다 보니까 지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지출을 줄이는 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어떻게든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면서 꾸미려고 하죠. 꾸미려고 하는데 이게 건전하게 돌아가느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만약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경제정책 해가지고 한국의 이게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싶으면은 중도층의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이나 이념에 따라서 생각하면 중도층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도덕이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고 다니는 얘기에서는 이제 중도층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 총 60%의 좌파, 우파들만 딱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돈에 자기 입에 넣어줄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지 못합니다. 이게 중도층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서울 쪽에서 지지율이 팍 떨어진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서울 쪽에 갑자기 병원에서 파업을 하니까 팍 떨어진 겁니다. 서울 쪽에 이제 큰 병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 큰 병원들이 다 파업을 해요. 지방에는 별다른 없어요. 지방에는 별다른 느낌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쪽에 그거 다 있는데 그게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전부 웨이크하는데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보다는 지금 상황에 내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그걸로 중도층을 파악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너무 자기 진영 논리로 상대 진영을 너무 바라봅니다. 자꾸 자기 진영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 진영에서는 생각 안 해요. 왜냐? 그래야 유튜브가 재밌습니다. 보수 한 명 있고 좌파 한 명 있고 이렇게 저 얘기하면은 그냥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재밌었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유시민하고 정원천 나왔을 때는 재밌었어요. 난 진짜 그거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고 치열하게 뭔가 웃으면서 대립하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가고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것도 명확하고 한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다들 이제 유튜브만 보고 있죠. 유튜브만 보고 있다 보니 자꾸 좌파 진영 쪽에서 쭉 가고 우파 진영 논리에만 쭉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리고 그게 이념 논쟁 그리고 편협한 그 그냥 정치 공작 싸움 이런 것만 하고 있죠. 솔직히 저는 그런 것만 보면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 같은 거를 놓치기 쉽죠. 물론 그게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 쉽잖아요. 쉬워요. 쉬우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정책은 저도 잘 몰라요. 정책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전체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계속 경제나 여러 가지 세계 정세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기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중도 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우리 유튜브 주로 보시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관찰자 입장으로서 또 한번 봐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윤석열 불쌍하다 아니면 한동훈 좋다 이재명 너무 좋다 이재명이 잘 돼야 된다 이준석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건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그게 나한테 큰 도움 안 된다 생각하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가 나한테 돈을 줄까 생각하면서 이거 전체 상황을 보시고 정책을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관찰자 입장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조금 시야가 더 넓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